자동차 용품 전문 쇼핑몰 오토모드. 안녕하십니까, 카인톡TV 유준입니다. 나입니다. 네, 오늘 찍을 차량은 2015년식 BMW의 OGT 차량이고요. 535i 가솔린 차량입니다. 등급은 럭셔리 등급이고요. 저희가 이 차량 외부 내부 직접 운전까지 할 예정이니까 OGT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기는 카인톡TV 채널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 부탁드려요. 이 차량 외부를 살펴보기 전에 사실 제가 OGT 차량 한 18개월 그렇죠. 정도 탔어요. 물론 이제 저는 30D 디젤 차량이었고, 이 차량은 이제 가솔린 차량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차 같이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차량을 탔었고, 이 차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가 됐어요. 그래서 14년도에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됐는데, 이 차량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다 보니까 앞에 전면 모습이 전에는 약간 좀 둥글둥글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각진 맞아요, 외양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낫냐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후가 좀 더 남성틱하고 좀 더 다듬어진 모습들이라서 더 좀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뭐 BMW 차량답게 키드니 그릴은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차량을 보는 사람들이 제일 공통점으로 차량의 외관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멧돼지 같다. 멧돼지. 멧돼지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은 차 자체가 워낙 맞아요. 빵빵하게 커요.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이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 5시리즈의 롱베이스를 뭐 기반으로 한 거다, 7시리즈를 기반으로 한 거다 했는데, 사실 OGT 차량은 7시리즈를 기반으로 이제 만든 차량이다 보니까 뼈대 자체가 좀 더 좋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차가 글다 보니까 더 크게 또 만들어진 차량이고,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5m가 넘어요. 그리고 지금 휠베이스 자체도 이따 우리가 스펙 얘기할 때 얘기하겠지만 3m가 넘어요. 그만큼 이제 내부의 거주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 쓴 차량입니다. 그래서 외부 전면 같은 경우는 좀 더 다듬어지고 스포티해진 모습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옆면으로 오게 되면 이 차량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탔던 엑스포처럼 옆면이 좀 쿠페 형태로 깎인 형태다 보니까 옆면이 가장 이제 또 이 차의 하이라이트 모습이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차량은 또 럭셔리 등급이라고 또 그 등급답게 럭셔리라는 또 엠블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휠 같은 경우는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럭셔리 같은 경우는 지금 휠이 빗살 무늬 같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휠인데, 역시나 우리가 이 휠을 보면 네, 저는 이뻐져. 얘기하는 게, 이쁘긴 하지만 새 차는 빡세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래서 측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C필러 뒤쪽이 쿠페 형태로 깎여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포인트고, 실제로 트렁크를 열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해치백이나 또는 그 SUV처럼 열리는 형태예요, 트렁크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이고, 그 다음에 후면으로 오게 되면 후면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기존에는 이제 그 크롬으로 이렇게 일자형으로 라인이 가 있는 전형적인 7시리즈의 후면하고 거의 비슷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크롬 라인을 아예 없애고 훨씬 더 빵빵하게, 그래서 뒷모습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멧돼지 같다라는 맞아.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진짜로 빵빵해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살짝 SUV, X4 뒷모습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세단이면서도 SUV의 중간 약간 그런 느낌의 차량이라서 뒷모습 자체는 좀 빵빵합니다. 그리고 머플러 같은 경우도 지금 듀얼로 해서 2개가 들어가 있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뒷모습 자체도 조금 더 스포티하게 좀 잘 다듬어진 모습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은 크고 빵빵하다인 것 같아요. 어땠어? 근데 확실히 GT 차량은 옆모습이 진짜 예쁘잖아요. 근데 확실히 페이스리프트 된 게 엉덩이가 조금 더 힙업된 느낌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멧돼지가 이제 막 달려오기 직전에 약간 이렇게 드르릉 하는 느낌처럼 이렇게 앞으로 숙이고, 그리고 눈이 약간 이제 여자 표현으로는 이제 또 리프팅 맞았다 그러죠. 눈이 쫙 이렇게 매섭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사나우면서 좀 더 공격적인 느낌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느낌의 별칭을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옆모습은 정말 예뻐. 그렇지. OGT가 디자인은 잘 뽑았어. 그리고 차가 진짜 커. 옆에서 봤을 때도. 그래서 디자인은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내부 들어올게요. 내부 들어오면 뭐 전형적인 BMW입니다. 뭐 전형적인 BMW고, 뭐 딱히 뭐 디자인이 어떻다 저떻다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워낙 BMW 차를 많이 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딱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옵션만 좀 몇 가지 살펴보면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지금 그리고 열선 들어가 있지만 역시나 통풍 시트는 안 들어가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 그죠. BMW가 진짜 통풍 시트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해.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많이 아쉽고, 그 다음에 오토홀드 기능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경사 미끄럼 방지 시스템 들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다 들어가 있고, 아이드라이브 조작할 수 있는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일반 크루즈 컨트롤에 들어가 있지만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에어컨도 뭐 프로토로 들어가 있고, 뭐 기본적인 옵션들 자체들도 잘 들어가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가 있는 거는 차값이 그래도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 그거 하나 넣어주면 되지. 그게 좀 많이 좀 아쉽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2열로 보게 되면 2열 같은 경우 앉아봤지만 어땠어? 2열은 확실히 넉넉해요. 그치, 그치. 저는 안으로 푹 박히는 느낌이 응. 좋고, 그 헤드 공간도 넉넉해. 그치, 그리고 너무 일단 좋지. 나는 2열의 시트 느낌이 너무 좋아. GT는 진짜 응. GT예요. 정말 장거리에 특화된 거를 1열, 2열 다 잡아냈어. 그렇지. 사실 제가 OGT를 사기 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영상을 찾아봤는데 OGT의 탄생이 된 그 BMW에서 만든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OGT를 만들 때 여자들이 타고 내리기 좋은 차를 만들자. 그래서 높이를 좀 더 높였던 거고, 그 다음에 뒷자리를 만들 때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만큼의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그런 차를 만들자. 그리고 장거리 여행에 적합한 정말 편안한 차를 만들자고 해서 이 OGT 그란투리스모라는 차가 생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2열석 자체에 앉았을 때 편안함이 진짜 남달라. 편안함이 남달라. 그래서 실제로 제가 OGT를 탔을 때에도 남이가 2열석에 앉으면 안 올라갔어요. 너 조수 안 앉고 그냥 뒤에 계속 앉는다고 했을 정도로 정말 편안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열 같은 경우도 역시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차가 또 긴 만큼 2열 공간을 좀 배려한 게 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것들을 2열 공간에 별도로 또 만들어놔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상당히 좀 괜찮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트렁크를 보자면 트렁크도 꽤 괜찮아요. 근데 내가 OGT를 탈 때 이제 GT를 타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트렁크가 OGT 트렁크가 더 크냐 3GT 트렁크가 더 크냐 막 말이 되게 많았거든. 사실 이제 그 길이로만 봤을 때는 3GT가 좀 더 커. 근데 폭으로 보면 OGT가 좀 더 넓어. 그렇죠. 그래서 트렁크에 대한 부분은 거의 비슷비슷하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OGT 차량의 트렁크는 또 독특한 게 뭐냐면 문을 2단계로 줄여서 열 수 있다는 거. 아예 해치백처럼 다 열 수가 있고, 세단처럼도 또 조금만 열 수도 있어서 이제 활용도를 좀 높였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공간도 두 군데로 구분을 줬어. 그래서 밑에 공간도 좀 활용도 있게끔 잘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부도 뭐 이 정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부에 대한 느낌은 그냥 정말로 전형적인 BMW스럽다가 거의 뭐 그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OGT 차량도 역시나 또 타보고 저희가 또 이 3000cc의 차량을 어떻게 또 느낄 수 있을지 또 궁금한데요. 그 전에 스펙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스펙 큐! 2015년식 BMW OGT 335i X 드라이브 모델입니다. 배기량 2979, 연료 가솔린, 자동 8단 변속기, 306마력, 토크 40.8, 연비 9.2, 휠베이스 3070, 공차 중량 1995, 가격은 8,450만원입니다. 거의 2톤이 되는 차량인데 마력이 300마력이 넘어요. 그래서 뭐 그냥 스펙만으로 봤을 때에도 부족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디젤 차량이랑 비교했을 때는 디젤 차량보다 얘가 마력이 더 높아. 그죠.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한 250마력 정도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마력 자체가 300마력이 넘는 차기 때문에 뭐 충분히 편안함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운전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역시 첫 느낌 자체는 가솔린답게 상당히 조용하다라는 느낌이 제일 먼저 들어요. 역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방음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진짜요. 가솔린이다 보니까 엔진음이나 그 다음에 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억제가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사실 저희가 소음 측정을 해보니까 40 초반, 그리고 이제 저속일 때에는 한 40 후반 정도 나오는데, 그만큼 이 방음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 차가 워낙 크고 무겁다 보니까 하체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이 꽤 무거워요. 근데 역시나 300마력답게 치고 나가는 느낌은 또 경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체는 무거운데 차는 잘 나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늘 BMW가 얘기하지만 ZF 미션과의 이 궁합은 너무나도 끝내주기 때문에 이 변속기가 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 변속기 움직임에 대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정말로 부드럽게 차가 잘 치고 나가거든요. 어때? 느낌이? 근데 진짜 무겁다는 거를 저도 느껴질 만큼 차가 되게 무거운 편이다, 묵직하다라는 느낌인데, 그렇다고 막 둔하거나 버겁거나 버벅이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고 와, 단단해, 묵직해. 그러니까 약간 멧돼지인 줄 알고 탔는데 코뿔소야? 막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네, 그래서 진짜로 부드러우면서 정숙하다가 첫 느낌입니다. 이 차의 시야 같은 경우는 이 차가 이제 세단하고 SUV의 중간이다 보니까
전방 시야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시원해요. 약간 SUV 느낌의 전방 시야라서 상당히 좀 뭐랄까 시원시원하고, 그다음에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차급에 비해서는 좀 작은 편이긴 해요. 그게 약간 아쉽긴 하지만 다행인 거는 광각 미러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사이드 미러의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거는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 이제 후방 시야인데, 후방 시야는 저희가 아까 그 외부 디자인하면서 측면 얘기할 때 깎여 쿠페형으로 깎여 있다 보니까 후방 시야가 상당히 좁아요. 세단보다도 훨씬 더 좁고, 약간 느낌이 X4의 시야랑 거의 비슷해요. 그만큼 좀 좁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보 운전자분들한테는 이 후방 시야의 답답함 때문에 조금 운전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또 BMW의 후방 카메라 자체가 또 워낙 화질 좋고 괜찮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로 서브를 좀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야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후방 시야가 좀 약간 아쉽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계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그 아날로그가 아닌 이제 전자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날이 흐리든 밝든 이런 거 상관없이 워낙에 시인성이 좋아가지고 계기판에 대한 그 시야 부분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시야에서는 후방 시야만 조금 좁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의 핸들 담력 같은 경우는 꽤 무거워요. 정말 꽤 무거워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OGT를 탈 때에도 저도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인데,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한 8 정도? 그래서 타이어 자체도 19인치로 또 폭도 크다 보니까 타이어도 무겁고, 그 다음에 폭도 크고, 그리고 차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담력 자체가 원래 BMW가 좀 무거운 편임에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더 무겁다라고 맞아요, 느껴질 맞아요. 정도예요. 그래서 정말로 남자인 저도 주차할 때 핸들을 빠르게 돌릴 때면 좀 약간 좀 힘 빠져요. 맞아요. 막 이러면서 돌려야 될 정도로 담력 자체는 상당히 무거워서 여성 운전자들이 운전하기에는 꽤 많은 무리가 있을 정도의 담력이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그립감이나 이런 거, 핸들의 림의 두께나 이런 거에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성 운전자들이 잡았을 때에도 뭐 무겁다, 두껍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상당히 괜찮고, 가죽의 질감 자체도 좀 괜찮은 편이라서 이런 부분에서는 괜찮은데, 좀 담력 자체가 좀 무겁다라는 거,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차의 승차감 같은 경우는 그 GT가 그란트리스모잖아요. 네. 장거리 여행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차다 보니까 이 차 같은 경우는 또 서스가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어요, 뒤쪽에.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 자체에 대한 부분이 워낙에 좋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 시트가 꽤 널찍널찍하면서 홀딩력도 좋아가지고 아주 좋아요. 승차감 자체를 상당히 좋게 느끼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어때? 옆에서 타니까? 그러니까 효준 씨가 차를 되게 자주 바꿨다는 거를 저희 카인텍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가장 오래 소유했던 게 OGT 차량이셨죠. OGT를 한 18개월 탔죠, 제가. 맞아. 가장 제가 지켜본 바로는 가장 긴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저도 OGT 차량을 가장 오래 얻어 탔잖아요. 근데 정말 시트는 흠잡을 게 없었어요. 너무 좋았지.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초반 느낌 때 얘기했던 것처럼 방음이나, 이젠 또 가솔이다 보니까 진동도 고조용이. 없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좋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BMW가 또 고속에 대한 안정성, 아까 얘기했던 핸들 담력이 무거운 만큼 고속에 대한 안정성도 상당히 좋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앞뒤에 타이어 편평비도 달라요. 245, 275로 해서 뒤쪽이 더 넓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좋게 더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OGT 차량이 상당히 승차감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예. 이렇게 만족했기 때문에 오래 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래 탄 만큼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기에는 너무 경험한 것도 많으시단 말이죠. 그렇지. 근데 이제 OGT 차량을 소유하는 이제 차주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OGT만이 갖고 있는 고질병이 정말 두 개가 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지금 우리가 썬루프를 열고 있지만, 이 썬루프예요. 이 썬루프를 열고 닫을 때 천이 말려 들어가면서 찢어지는 현상이 되게 고질병이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AS 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고치면은 다행이지만, AS 기간이 끝나면 센터에서는 거의 한 200만 원 중반 정도 되는 비용이 들어가고, 사설하는 데서도 한 120, 140 정도 하거든요. 그만큼 고가의 수리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고질병 때문에 저도 OGT를 타면서 썬루프를 열 때마다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남이가 제가 더워가지고 이거 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장나면 100 줄 거야.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질병이 이게 첫 번째가 되게 컸고요. 아, 두 번째 진짜 같은 고질병이구나.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에어소스가 들어가서 승차감을 상당히 좋게 하지만 에어소스 자체가 너무 잘 터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OGT를 타면서 아침에 출근하면 뭘 제일 먼저 확인하냐면 차가 기울어졌나 안 기울어졌나. 에어소스가 터져서 차가 눌러 앉았나 안 눌러 앉았나를 늘 확인을 했어요. 왜냐면 에어소스가 터졌는데 이거를 빠르게 교체를 하지 않고 조치를 안 하면 그거보다 더 많은 그 비용, 수리 비용이 더 들어가요. 왜냐면은 자체가 망가질 수 있죠. 차 자체가 더 크게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늘 신경을 쓰고 어떤 분들은 부품을 미리 구입을 해놔서 쟁여놓고 있어. 그래서 그러네요. 망가지면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에어소스 자체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대부분 뭐 알리나 뭐 이런 해외 직구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구매를 한단 말이지. 그 사이트를 통해서 살 때에도 보통 비용이 한 뭐 부품값만 60만 원 정도 이렇게 막 들 정도로 고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미리미리 사놓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고질병이 OGT 차를 타는 차주들한테는 너무나도 크게 안 좋은 단점으로 와닿았고 자꾸 신경을 쓰게 하네요. 그렇지. 그래서 좀 되게 안타까웠어. 근데 실제로 OGT 차량을 아까 남이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제일 오래 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한테 줬던 만족감은 정말로 좋았어요. 맞아. 승차감, 그 다음에 진동, 그 다음에 이 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연비도 되게 좋았거든요. 연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모든 요소들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제가 꽤 오래 탔는데 이제 BMW가 한참 이제 뜨거운 바람이 불면서 정말 뜨거웠죠. 눈물을 머금고 저도 팔았지만 그래서 OGT 차량이 정말 가성비로선 최고예요. 왜냐면 특히 중고차로 살 때 이 차가 신차로는 거의 한 8천만 원, 막 9천만 원 하거든. 할인받아도 7천만 원 이상 되는 차인데 중고차 시장에서의 감가율이 너무 좋아. 왜냐면 GT 차량 자체가 인기 있는 차종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 있는 수입차를 타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3GT도 타고 5GT도 탔지만 제가 GT 차량을 선호하는 이유가 가성비가 좋아요. 그만큼 중고차 시장에서의 가격이 너무 메리트가 있게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가 한 3천만 원 중후반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2015년식이잖아. 5년 정도 지난 차가 감가율이 거의 한 50% 이상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만큼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좋아서 좀 나는 그 패밀리카로서 좀 공간이 좀 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운전 재미도 좀 느끼고 싶고 뭐 승차감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차가 바로 이 OGT 차량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아빠들의 차, 아빠들의 패밀리카로서 정말 많은 분들이 선호했고 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아기 이제 그 의자 있잖아. 그 유아용 시트가 뒷좌석에 3개까지도 들어가나요? 라고 묻는 경우도 되게 많았는데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3개도 되더라고. 그래서 쌍둥이 가지고 있는 이제 쌍둥이 애를 데리고 있는 아빠들이 또 이 OGT 차량을 상당히 좋아했어. 그래서 정말로 뒷공간에 대한 폭, 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너무나도 좋아서 정말로 OGT 차량 자체는 저도 강추하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질병은 그러면 나중에 좀 고쳐지는 개선의 여지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없었어. 6GT는 개선이 됐어. 6GT는 이제 많이 개선이 됐고 그 다음에 에어소스 같은 경우도 BMW도 자료를 갖고 있다 보니까 에어소스 자체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쉽게 터지지 않게끔 이제 점점 계속 보완은 하고 있어서 6GT에서는 많이 보완이 됐는데 아직까지 OGT에서는 좀 한계를 좀 드러내는 아쉽군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네, 그러면 가속 한번 해볼게요. 예, 저희가 스포츠 모드에 놓고 가속을 했는데요. 뭐 역시나 뭐 차 키 크기, 무게 상관없이 BMW답게 너무나도 잘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소리까지 좋아. 얘는 가솔린이다 보니까 배기음 자체가 너무 마음인데. 달리는 맛을 좀 네. 좀 더해주는 디젤하고는 역시나 좀 다른 맛이 있고 300마력이잖아 또 300마력 하면은 그래도 좀 차가 좀 꽤 괜찮은 마력, 꽤 고마력이라고 그렇죠, 얘기할 그렇죠. 정도의 차량이다 보니까 역시 이 차도 달리는 맛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차 무게에 비해서 우리가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쏠림이 별로 없지. 앞으로 이제 확 다운이 되는 그런 느낌 없이 정말로 좀 차 유지를 해주면서 부드럽게 잘 서주고 있고요. 코너링 같은 경우도 뭐 역시
명불허전입니다. 그쵸, BMW는 그쵸. 코너링 자체에 대해서도 뭐 전혀 불안감 없이 뒤뚱거리나 기우뚱거리는 거 없이 너무나도 코너링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름에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총평에서 이 차량에 대한 장단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총평에서 봬요. 네, 저희가 시승을 마쳤는데요. 이 차량 장점을 얘기하자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넓은 공간. 이 차 같은 경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3,000이 넘는 실내 휠베이스이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워낙에 넓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디자인. 난 이 차의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들어. 측면 너무 예쁘죠? 그래서 내가 또 오래 탄 부분도 그죠. 있었고. 저는 시트, 승차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 우리가 아까 옵션 얘기할 때 좀 깜빡하긴 했지만 소프트 클로징이 있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옵션이에요. 왜냐면 그래서- 짐이 많거나 약간 여자분들이 이렇게 딱 타고 내릴 때 편하게 툭 건들기만 해도 그렇지. 알아서 안녕히 가세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제가 소프트 되게 클로징 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또 프레임리스 도어. 그런 스포츠성을 맞아요, 나타내는. 그래서 웅장하면서도 스포츠성도 있고 운전 재미도 있지만 거주성도 좋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디자인도 같이 한몫하고, 이게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연비인데 이 차량이 지금 가솔린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막 타고 했는데도 평균 연비가 한 7.8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은 야 10도 안 넣었는데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긴 하겠지만 300마력이 넘는 차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무게가 2톤이 넘는 차고 길이가 5m가 넘는 차예요. 그런 차에 비해서 저는 7.8? 저는 연비 저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비에 대한 부분도 좀 장점이지 않을까 싶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정말로 좋은 승차감. 진짜 너무 편해. 그란 투리스모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승차감이 주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좀 크게 장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을 좀 얘기를 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고질병. 아쉽죠. 그 고질병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썬루프 천이 말려 들어가는 현상과 에어서스가 터지는 현상. 이 두 개에 대한 고질병만 아니라면 나는 이거만큼 완벽한 차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마음에 들어하는 차였어요. 효연 씨가 차 바꾸는 게 되게 좋아하는데 그 뜨거운 여름이 아니었다면 정말 그 차를 보내지 않았을 거라고 몇 번이나 그 그렇지. 차를 그리워했었어요. 불자동차만 아니었다면 난 절대 보내지 근데 않았지. 그리워했던 차였어. 근데 네. 많은 차를 경험해 보신 분으로서 그리울 정도였으면 그 차가 진짜 메리트가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넌 어땠어? 이 차? 저는 근데 진짜 음. 저도 진짜 보내기 싫어했잖아요. 정말 이게 그 하필 그렇게 뜨거운 여름이 왜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너무 아쉬운 차였는데, 지금 지나도 많은 BMW 다른 차를 타보고 뭐 다른 브랜드의 차를 타봐도 정말 명차였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계속 GT는 GT예요라고 말하는 게 정말 명차예요, 그거는. 그래서 나는 6GT는 내가 나중에는 살 맞아, 것 맞아. 같아.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두 개의 고질병을 고쳤고 보완이 되어 있기 때문에 6GT는 내가 한번 타서 또 좀 꽤 오래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또 생각이. 생각하시죠. 예, 저희 시승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 있으시다 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성인상의껏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즐거운 드라이브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